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송곳처럼 찔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분명 별 뜻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단어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잔상처럼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심한 말 한마디는 더욱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곤 하죠.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른 채 평온한 얼굴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과 서운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꾹 누르고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격한 감정으로 맞서 싸워야 할까요? 혹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미안해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참거나 폭발하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사원 지훈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 민수 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훈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일은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FM 스타일이라고 할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 솔직히. 민수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지훈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지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민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FM 스타일이 그렇게 나쁜 건가? 동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훈 씨는 어떻게 해야 민수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훈 씨의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무심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소통 전략들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정말로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이 서툴렀던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지훈 씨는 민수 씨의 말을 나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능력을 폄하하는 비판으로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 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 씨는 지훈 씨의 꼼꼼함을 칭찬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팀, 워크 향상을 위해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 씨의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고 지훈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 전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와 같은 인격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말투 혹은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성을 유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경우에도 민수 씨에게 당신은 왜 늘 난 비하하는 농담만 해? 인격이 의심스러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아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말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스타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민수 씨의 특정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훈 씨는 민수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수 씨도 저를 포함한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은 민수 씨에게 단순한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성숙한 동료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대, 바람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 중에 오해가 있거나 기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동료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와 민수 씨의 대화 역시 지훈 씨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자신의 말이 지훈 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진위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기, 나의 기대와 바람 전달하기,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나의 기대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